뭐 어떤 필살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 기술을 이다라고 할 만한 거는 사실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없는데 어쨌든 태권도 하면은 발기술이죠. 예, 그 발기술이라는 건 말씀드렸다시피 발차기와 스텝. 예, 그래서 그 스텝이랑 발차기를 활용하는 전법을 많이 해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타 무술과 구별될 수 있는 태권도의 기술적 특성이거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같은 발차기를 하는데 여기 같은 발차기를 해도 여기에 스텝을 적용을 해서 거리를 멀리 할 수도 있고 가깝게 할 수도 있게 자유롭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발차기를 이제 연결하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회전 기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발차기와 스텝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태권도 하시는 분들이 그 여기로 넘어왔을 때 가장 난해하는 거가 손까지 하다 보니까 기존의 경기 겨루기랑 좀 거리가 다르다는 점이에요. 태권도 거리 생각하고 왔다가 주먹에 맞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기존의 태권도 거리를 맞추면서 이제 주먹에 대한 거리도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런데 이제 스텝이 보시면은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면이 이렇게 있으면 발이 양옆으로 넓은 것보다 이렇게 앞뒤로 이제 넓어서 이제 포개지는 스텝을 많이 활용을 해요. 물론 이제 때에 따라 바꾸긴 하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옆으로 넓게 되면은 어떤 그 안정감은 있을 수 있는데 빠르지는 못하거든요. 앞뒤로 이렇게 넓혀서 서야 이 전후로 나가는 이제 스텝이 많이 빨라져요. 실제로 스텝이 빠른 무술들을 보면 태권도를 제외하고 복싱이나 이제 펜싱 같은 것들이 스텝이 많이 빠른데 그런 무술들이 사실 앞뒤로 이제 좀 넓혀져서 옆으로 서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탠스로 스텝을 활용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물론 단점도 있어요. 몸이 옆으로 서 있다 보니까 불안정할 수 있고 로우킥 같은 거 찰 때 다리를 들어 막아야 되는데 옆으로 서 있으면 이제 다리를 좀 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스텝으로 커버를 하고 만약에 이제 발이 이렇게 옆으로 서 있으면은 앞차기를 찬다든지 이제 돌려차기 이렇게 차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태권도는 이제 발차기 특성이 회전을 해서 하는 발차기들이 있죠. 뒤차기나 뒤돌려차기, 혹은 뭐 턴차기라고 하는데 돌개차기라든지 그런 거 할 때 돌 때 회전의 각도가 넓어져요. 양옆으로 쓰면.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일자로 쓰면은 이렇게 180도, 회전도 180도. 그러니까 회전을 해서 하는 기술들도 각도가 이제 줄어들게 되죠. 그런 장점 중 하나가 있죠. 그렇죠.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변칙적인 거,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각도나 움직임으로 발차기가 나온다는 점, 그런 것 때문에 분명히 리스크는 있는데 그 리스크만 어떻게 극복이 된다면은 상대한테는 치명적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장점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 이제 적절하게 선수들이 써먹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텝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 변칙적인 발차기만 해도 되는데 그런 거를 좀 더 잘 활용을 하려면은 어떤 스탠스나 스텝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태권도를 적용하는 선수들이 스탠스도 분명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이제 옆으로 성향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대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제 본인이 해보지 않은 어떤 다른 움직임이니까 생소하고 적응하기 어려워서 허점을 많이 노릴 수 있지 않나. 글쎄요, 뭐 일단은 발 자체가 세기 때문에 똑같죠. 이제 뭐 근력 운동하고 그런 발차기를 이제 강하게 하는 메커니즘은 다들 비슷한데 어쨌든 근데 뭐 이제 지면 발력이라든지 근데 그건 다른 무술이나 다 동일할 거라고 봐요. 근데 태권도 발차기가 강하다는 거는 예를 들어 뭐 똑같이 무에타이나 태권도나 들려차기 사실 비슷하거든요. 그거를 뭐 허리를 더 놓고 체중을 실어서 뭐 세게 차느냐 뭐 끊어서 차느냐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전술이나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태권도 발차기의 위력이라는 거는 다양한 움직임이나 각도에서 나오는 거지 뭐 태권도라고 해서 발차기를 세게 뭐 차면 이제 다른 발차기보다 세다 뭐 이런 거는 좀 다른 문제 같아요. 이런 오해가 있죠. 그러니까 태권도 경기 겨루기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에서 아무래도 포인트식으로 쌓다 보니까 좀 더 빠르고 다양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이렇게 끊어차는 경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에 비해 격투기 같은 경우는
데미지를 입혀야 되기 때문에 휘둘러서 이렇게 빵빵 차죠. 그러면은 이 둘의 룰이 다르니까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격투기나 무에타이 이런 데가 더 발 차이가 세다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 맞는 말이에요. 그 규칙 안에서는. 근데 그렇다고 태권도 발차기가 약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룰을 벗어나서 솔직히 무에타이 선수가 있고 태권도 선수가 있는데 그냥 룰을 떠나서 그냥 발차기 파괴력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차라라고 했을 때 태권도 선수가 무에타이 선수보다 발차기가 약하진 않을 거예요, 절대로. 예. 맘 놓고 세게 차면은. 어떤 차는 파괴력만 보면은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각도나 이제 방향,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예, 있어요. 지금 뭐 도장업에 좀 몰두를 하느라고 지금 박사 과정을 휴학 중인데 좀 마무리되면 박사도 맞춰야겠죠. 그러면은 뭐 30대 뭐 중후반 이렇게 될 건데 사실 뭐 이제 노장들 늦은 나이에도 선수를 이제 메이저급에서 나가는 게 정말 존경스러운 부분이죠. 근데 뭐 제가 그렇게까지 될까? 큰 욕심은 없어요. 어느 순간 이제 뭐 싸우고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항상 겨루기 하고 이런 거는 좋은데 내가 선수로서 엄청난 뭐 큰 명예를 가져야겠다 이런 욕심이 사실 조금씩 옅어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조금 더 경험을 쌓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이제 좀 박사 과정을 마치면은 몇 번 더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계속 타 무술이랑도 교류를 하고 그러면서 계속 겨루기를 해야죠. 감각을 잃지 않도록. 일단 이런 모습이 태권도에도 있다는 것을 좀 더 알리고 싶어요. 저변 확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강진회라든지 그런 지도자분들도 많이 지도를 하고 좀 이런 모습이 보편화되는 게 좋지 않을까. 기존의 경기 교육이라든지 그런 모습은 지키면서. 왜냐하면은 무술은 어쨌든 뭐 강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사실 그게 가장 본질적인 목표이기도 하고 그런데 계속 태권도가 어디서 지고 이런 모습만 보이는 거는 솔직히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뭐 문화적인 것도 좋고 양생, 건강 측면도 좋고 뭐 스포츠 이런 거 다 좋은데 그런 것도 좋지만 실전적인 거, 격투적인 부분도 같이 가지고 가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활성화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전 태권도는 태권도의 특징, 특기라고 할 수 있는 발기술에다가 손기술이나 어떤 다른 유술기, 넘어뜨리는 기능까지 섞은 그 이시 타격을 주로 한 무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저변 확대가 부족하긴 한데 지금 저변 확대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분명히 이제 이 태권도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배우시게 되면은 다른 어떤 무술을 하시던지 간에 거기에 충분히 효과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실제로 몇 명 안 되긴 하지만 UFC에서도 어떤 태권도의 어떤 스테스나 스텝, 발차기로 효과를 보는 선수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검증도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은 도전을 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